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전주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뭐 좀 됐지만 주말에 제가 전주 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방문 전에 간단하게 전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시간이 있는데 올해는 제가 지방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너무 서울 수도권만 다루다 보니까 전국에 대한 그런 시야나 그런 게 좀 낮아지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관심 있는 이런 도시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2035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참고했고요. 원문 자료도 여기 한번 제 링크 걸어놨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 위치는 전라북도 중앙부에 있고요. 전북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KTX 전라선 전주역이 전주 동측에 있어서 철도 접근성도 양호하고 호남,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직접 익산이랑 포항 고속도로에서 직접 그리고 익산, 포항 고속도로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면적은 이제 한 200,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거를 킬로미터? 이제 200 하여튼 쉽게 말하면 서울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덕진구 쪽이 이제 북쪽이고 완산구가 남쪽, 이렇게 총 두 개 구로 나뉘며 35개의 행정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이제 65만 명이었는데, 지난번에서 다룬 이제 안산시랑 좀 유사한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전주의 강점, 기회, 약점, 위협,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천년 문화의 중심,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이렇게 도시 슬로건을 정리를 해놨는데, 미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풀어드릴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새만금 사업이나 인근 지역 간의 연계 강화는 살펴보시고, 아래 자료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 사업, 또 국가에 대해서 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크게 진행하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네요. 새만금 개발 사업은. 이것도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라북도의 중추도시 생활권의 각 기능과 역할 분담들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이제 중추 행정 서비스를 담당한다고 하네요. 다음 인구 관련 내용이고요. 인구를 보면은 2035년까지 69만 명 정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공동주택 준공 현황으로 전입되는 유입률들 이렇게 정리하는 자료고, 증가 인구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만 명, 75만 명까지 증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공간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주시는 1도심, 2부도심, 2지역 중심 체계로 나뉘고요. 기존의 도심이었던 중앙 도시를 유지를 하고 부도심으로 효자, 팔복을 지역 중심, 그러니까 부도심으로 이제 효자랑 팔복을 하고요. 지역 중심으로는 인후, 완산을 선정하는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발 권역을 문화산업, 복합 행정업무, 신산업, 체험, 관광 권역으로 나누고요. 이렇게 개발 축은 보시면은 이런 한옥마을부터 컨벤션 센터, 친환경 복합단지, 새만금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순천에서부터 새만금까지 쭉 연결되는 이런 광역 문화관광축을 조성한다고 하고, 산업발전축의 경우에는 정북 혁신도시랑 이쪽에는 금융, 농생명 클러스터가 있죠. 이쪽에서 팔복동 산업단지, 친환경 복합단지랑 탄소소재랑 노후 산업단지, 재생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여기랑 완주, 테크노밸리까지 연결을 해서 산업발전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또 총 두 개의 축, 산업발전축이랑 광역문화관광축 이렇게 두 개로 도시의 미래상을 짰네요. 다음으로 이런 거는 보전 권역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개발 권역이랑 개발 축, 보전 권역이랑 보전 축을 통합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중심부가 굉장히 좀 연결되는 그 중첩되는 게 많은데 이런 곳으로 해서 도심 위주로 발전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생활권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권을 보시면은 뭐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나뉘고요. 이제 보시면은 뭐 아시아 문화심장터,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금융도시 등을 고려해가지고 방향을 짠다고 합니다. 중앙이랑 이렇게 각 생활권별 개발 계획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뭐 각 생활권별 인구 이런 계획들은 이렇게 정리된다고 하니까 배분 계획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광역 도로망부터 살펴보면 이제 간선이랑 집산도로 이렇게 도로망을 구축한다고 하고 주요 철도망도 이렇게 됩니다. 뭐 KTX 전라선, 뭐 전라선 북전주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계되는 철도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호남 고속선이랑 뭐 호남선, 장항선, 전라선, 북전주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뭐 3자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긴 전주 관련된 철도 계획인데 뭐 김천 전원주선이랑 뭐 새만금선, 장항선, 군장 산단선 이렇게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고속버스랑 시외버스 터미널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정비 사업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전주시의 경우는 정비 사업만큼이나 재생 사업 분량이 많아서 먼저 다뤄볼게요. 이거를 전주시의 도시재생은 뭐 전통문화 거점 권역이랑 광역고류 거점 권역, 첨단산업 육성 권역 이렇게 나눠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창조적 거점이 중앙에 있는 창조적 거점이 광역 교류 거점이고 경제적 거점이 첨단 산업 거점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위쪽에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도시 재생에 대한 내용들 그냥 꼼꼼하게 정리를 해놓은 이제 목표랑 계획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역별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뭐 이쪽이 먼저 좀 변화하겠다.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잖아요. 1순위라고 적혀 있는 곳들이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하니까 이제 주황 색깔로 되어 있는 전통 문화 거점 권역 이렇게 순위를 둬가지고 이렇게 좀 빨리 하겠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광역 거점 권역 진한 색깔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개발 사업의 뭐 현황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구의 집적 시설 현황입니다. 뭐 한옥마을이랑 이쪽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에 따라서 뭐 정비사업 현황도 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비 예정구역 총괄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제구역까지 포함한 총괄도고요. 이건 단계별 이제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뭐 구역 지정된 거랑 구역 미지정된 거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계획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달에 이제 제가 시세를 한번 봤는데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덕진구가 이제 완산구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덕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북 혁신도시 대방 DMCT가 뭐 작년 5월 달쯤에 뭐 12억 3천까지 거래됐다가 뭐 39평이 뭐 올해 12월에 8억 1천까지 조정된 것을 보였습니다. 뭐 지금 가격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죠. 뭐 올라 있는지 좀 조정이 더 되었는지 이건 좀 더 조정이 된 것 같은데 보시면 될 것 같고 국평 기준으로는 에코시티 더샵이 대장으로 보이고요. 좀 엄청난 조정폭이 있어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를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에코시티 자이는 1.5억 정도는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덕진구의 5구 타입은 에코시티 더샵 3차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21년, 그러니까 22년이 21년보다 3,300만 원 정도 조정이 돼서 이렇게 근데 이게 한 건이라서 좀 평가하기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전주시에서도 뭐 전체 평형이 뭐 10억 이상으로 찍은 단지가 있다라는 게 놀라웠고, 뭐 국평이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에도 거래가 되는 거라 이런 것도 캐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좀 화량기였을 때이긴 하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시세를 확인해 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 찍힌 가격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비슷하다면은 인천 쪽이 이 정도 가격대 거래가 되는데 뭐 여러분이 뭐 전주나 인천 중 비슷한 가격대라면 어디를 선택하실지 이거는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를 살펴볼게요. 이제 서산 아이파크를 보면 거의 뭐 거래가 없는 듯한데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거래가 막 엄청 많은 건 아니라서 대략적인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평형 효천 대방 노블랜드 에코파크가 뭐 전 고점 대비 한 1억 정도는 조정된 모습 한 5억 후반 정도에 이제 2022년 11월 달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평아이파크도 뭐 유사한 층인데 뭐 6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네요. 대략적인 흐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5구 타입은 서산 아이파크가 뭐 4.2억에서 뭐 3.5억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층이 다르고 태평아이파크가 이제 3억 8,500에서 2억 4,500 정도 조정했는데 이건 또 층수가 높은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수치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이건 좀 더 현장에 직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입주장이 좀 걸렸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을 보면은 덕진구는 공급량이 거의 없지만 완산구는 이제 작년도 2022년에 수요를 넘는 물량이 입수해서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권처럼 수요를 받아줄 곳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많으면 바로 티가 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 계약들은 제가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다 보진 못했는데 이것도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느낀 게 지방 쪽 도시 기본 계획은 제가 다른 지방 쪽 못 봐서 그런가 전주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살이 있는 내용들을 또 발라내야 되는 인사이트가 필요하겠지만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런 뭐 내용은 그냥 관심 있는 차원으로 뭐 교양 차원으로 보시면 좋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